9월 16일 화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퇴를 정확하게 요구하고 거기에 공감한다, 대통령실에서 공감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삼권 분립에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은 왜 이런 짓을 할까? 이재명과 정청래는 도대체 무엇이 급하길래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될까? 이제 판사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검사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내부 SNS상에 조희대는 버텨내야 한다. 그 다음 검사들도 모두 특검 수사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들이 모두 돌아가겠다. 이 수사와 기소권 분리, 또 검찰 해체,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려고 하는, 여기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정청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역풍이 분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이렇게 막판으로 달리게 되는 것일까? 이재명, 정청래는 이 특검, 그러니까 내란 프레임을 통해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지지율도 유지해 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방선거 승리까지 이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지귀현 부장판사고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지귀현 부장판사가 이 소위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란 특검, 이 재판을 맡는 이상 여기 무죄가 날 것이다. 그 다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한 이 지귀현 부장판사를 어떻게 쫓아낼 수가 없다. 그게 덧붙여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게 다시 재개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조희대와 지귀현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예상하는 대로 이재명 정권을 유지해 갈 수 없다.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이 가장 깜짝 놀란 재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재명과 정청래로서는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바로 전에 5월 달에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다. 이걸 대법원에서 굉장히 서둘러서 이렇게 결정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판결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에서 2주 정도 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1심에서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2심에서는 무죄 결정이 난 것이었습니다. 이걸 조희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 이재명으로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선이 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지귀현 부장판사가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이재명과 정청래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구속이 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 혐의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 주 혐의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재판부에서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다시 구속이 되긴 했지만 지귀현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은 지금 이 내란 혐의는 판사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이게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소위 내란 프레임입니다. 이 내란 프레임이 깨질 수가 있다. 또
이 내란 프레임이 깨어지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추락할 것이다. 국민들의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추락하게 되면 당장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 재판이 재개될 것이다. 이 재판이 만약 재개가 되어서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입니다. 당장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이재명의 대통령직은 그 순간으로 정지됩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재판 연기해 놓은 이걸 다시 재개하게 되면,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 재판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재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이건 이재명 정권이 바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특검 수사입니다. 특검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한 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가? 특검을 연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모든 국민들 앞에서 이게 민주당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특검을 연장할 필요가 없는데 특검을 연장했다? 특검 수사가 지금 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더 이상 진행될 것이 없지 않느냐? 당장 어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5명의 검사들이 지금 복귀하겠다. 한두 명은 벌써 복귀를 했습니다. 5명의 검사들이 지금 복귀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 특검 측에서는 이걸 쉬쉬하고 덮고 있습니다.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병 특검,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했던 수사 되풀이하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계엄 해제에 의결하는 것, 이 부분에 방해가 있었다. 이렇게 계속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인신공격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지금 인권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계속 질질 끌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게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를 이미 한 부분이고 그 검사들이 파견이 돼서 특검을 구성한 것입니다. 특검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기소수사권을 분리하는데 특검은 왜 기소수사권이 분리되지 않고 있다? 검찰 해체에 대한 반발입니다. 지금 보안수사권까지 없애겠다? 검찰 이름까지 없애겠다? 이러는 상황에서 다시 친정으로 모두 돌아가겠다. 검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검사들이 모두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쉬쉬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특검 수사부터가 이제 끝이 났고 사실상 특검 수사 더 이상 진행될 것이 없다. 이미 지기현 부장판사가 20번 가까이 공판을 열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을 석방할 정도로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지기현 부장판사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를 쫓아내야 하는데 이 지기현 부장판사를 쫓아낼 건덕지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고 지기현 부장판사를 왜 비호하느냐라고 합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문제가 없으면 대법원장도 지기현 부장판사 이 재판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바보 아닙니다. 민주당. 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를 쫓아내라라고 합니다. 정치적 공격인 겁니다. 이 특검, 이 내란 프레임이 유지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위험하다. 이 특검의 수사도 이제 종결을 해야 되고, 종결을 하게 되면 이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이다. 12월에 1심 판결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내란 혐의가 적용이 안 될 것이다. 무죄가 될 것이다. 여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지지율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재명 재판 재개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이재명을 피고인을 부를 필요도 없고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면 그만입니다. 또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면 그만인 겁니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직 정지입니다. 그 순간부로. 이게 이제 뻔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소위 광풍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다. 그래서 사법부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 아닙니다. 삼권 평등 분립입니다. 대법원장도 국민들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그렇게 정하면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 선거, 국민들의 여론, 여기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대법원은 법리에 따라서 대법원은 운영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법리에 의해서만 모든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인 겁니다. 이게 근대 사법 체계의 가장 기본 원리인 겁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90%가 원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법리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장도 헌법에 국민들이 선출하도록 규정하면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다. 법치, 근대 사법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출된 권력이라도 법을 어겼다면 처벌하라라는 게 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피고인이 된 이재명은 이재명의 저 재판이 끝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딸들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재명 정청래가 계속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있고, 이 조희대 대법원으로서는 마지막 카드, 이제 반격할 수 있는 카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을 이제는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는 25일 전국 판사들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판사들에게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일단 이건 우리 헌정사에 없던 일로 헌법 위반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텨야 한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이재명과 저 민주당의 저런 겁박에 대해서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 검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검찰 지휘부는 완전히 권력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선 검사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장검사 이하 모두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수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최소한 여기에서는. 그리고 모두 검찰로 복귀하겠다.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더라도 보안 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하고 검찰이라는 이름을 없애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헌법에 검찰총장, 검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이 헌법상의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총장과 검사의 기소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들의 주장입니다. 검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을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려야 될, 이건 누구 좋은 일이냐? 이건 도둑놈 좋은 일이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언제나 이렇게 이 균형과 수위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 운영은 전체적으로 사법부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과 균형입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건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판검사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재명과 정청래는 더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특검 공격, 이 조희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하루빨리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단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 어쩌면 이재명 정청래를 위해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난 100일 동안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았듯이 모두 거짓말입니다. 제대로 풀려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상도 저게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뭐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거의 모험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재명 국정의 모든 것이 거의 모험에 가깝습니다. 이건 뭐 거의 도박에 가까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재명은 이걸 가지고 궤변, 거짓말로 덮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느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100만 원 이하라면 이재명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라면 이재명 정권을 여기에서 끝장내야 합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상적인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난동을 지켜봐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초조불안입니다. 이재명 정권 전체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지금 우리 헌정사에서 본 적이 없는 이런 삼권 분립 침해, 위헌을 계속 지켜봐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9월 16일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